반갑습니다. 그라제라입니다. 다음 주 정도에 태풍이 또 남부지방을 관통하는 그런 태풍이 하나 있던데, 자, 다들 좀 준비 좀 잘 하시고 피해 없으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학꽁치가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씨알은 조금 낮습니다. 같은 9월로 봤을 때 학꽁치를 이제 조금은 나가서 안주거리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의가 여기저기서 와서 학꽁치가 좀 나온다는데 조항은 괜찮은지 씨알은 괜찮은지, 잡는다면 어떤 채비로 어떤 밑밥을 하면 좋은지,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분들이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 어떤 패턴으로 조금 바뀐 게 있는지 그것을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채비와 밑밥 만드는 거는 제가 영상에 짧게 그냥 붙여 놓겠습니다. 학꽁치 채비에 대해서 어떤 밑밥을 어떤 채비로 임하는 게 가장 좋은지, 편한지 초보분들에게 채비를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꽁치 관련 채비를 좀 종합적으로 쭉 펼쳐놓고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꽁치 초보사님들은 영상을 좀 꼼꼼히 봐주시면 채비 관련된 것은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채비에 사용할, 저번에도 설명을 한번 드린, 제목은 입질감지 만능 플루트 해가지고, 자, 이게 다시 입고됐습니다. 자, 사이즈가 다시 두 가지가 됐습니다. 사이즈는 M과 L 그렇게 구분되어 있고, 2,000원, 2,500원. 자, 쇼핑몰에 열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이 플루트가 뱅에돔, 학꽁치, 깊은 수심이 아닌 표층에 있는 어종들을 공략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찌입니다. 시인성도 좋고. 이건 제가 채비하면서 다시 꼼꼼하게 설명드리고요. 학꽁치 관련된 종합적인 채비와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니까 영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학꽁치 채비에 관련된 거를 쭉 지금 펼쳐놔 봤습니다. 가장 현재 많이 쓰고 있는 채비가 이렇게 눕는 찌죠. 세워져 있다가 입질 오면 이렇게 눕는. 자, 이 채비를 이제 많이 즐겨 쓰시는데, 이 채비를 쓰면 불편한 점이 캐스팅 때 잘 엉킵니다. 그 다음에 고기를 랜딩하고 드롭봉에서 갈무리 할 때도 좀 엉키고 뱅뱅뱅 도니까. 그리고 목들이 약합니다. 아직도 여기도 그렇고, 이음새 부분이죠. 밑에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이제 아마 그런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좀 취약하다. 그렇지만 많이 쓰입니다. 일단 편하니까. 근데 가격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초보자 조사님들이 이 채비만 가지고는 입질 받기가 조금 불편한 게 뭐냐면, 길다 보니까 바람에 또는 물결에 얘가 꼿꼿이 서 있다가 누우면 입질인지 바로 알겠는데, 너울이나 바람 때문에 얘가 서 있다가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이렇게 춤을 춥니다. 그럼 초보분들은 이렇게 기울어지면 입질인지 알고 자꾸 챔질을 하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심할 때는 거의 들어 눕다시피 하니까 이러다 다시 올라오다가 그렇게 떠다닙니다. 또 밑에 바란스가 안 맞으면 그럴 때도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많이 쉽게 말하면 이제 속된 말로 까불거린다고 그러죠. 이 채비가 많이 이렇게 까불거립니다. 요 꼭대기, 이 축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에 중심을 딱 잡아주고 있는 작은 소형 막대찌가 있습니다. 연조주로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채비를 별도로 이렇게 하나 했었었죠. 이제 이게 작년에 이제 많이 찾았던 부분들이고, 원래 학꽁치 낚시의 기본적인 채비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가장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게, 지금도 이런 채비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학꽁치 매니아 영감님 분들은 이런 채비를 가장 즐겨 쓰고 많이 쓰죠. 자, 기울지에 여기는 진짜 본인의 원줄만 바로 묶어서 이 도래에 사용하면 되게끔 채비를 해놨습니다. 기울지에 연주지, 이게 가장 현재 많이 쓰고 있는 이상적인 조합의 채비입니다. 해년마다 이거는 자작 채비를 만들어 놓으면 초보분들은 이게 가장 편하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좀 길고 거추장스럽고 입질 보기에는 편한데, 초보자들이 운영하고 던지고 회수하고 갈무리 하는데 이 큰 길이가 무게도 상당히 많이 나가죠. 그래서 조금 불편한 부분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걸 감수하고라도 쓰는 이유는 입질의 시야가 빠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편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지금도 널리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채비가 이 채비입니다.
기울지와 연주지의 조합. 연주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인의 선호도로 또 개인이 시력으로 나는 붉은색이 잘 보인다, 나는 노란색이 잘 보인다, 약간씩 개인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주지도 색상별로 핑크나 형광 이렇게 갖다 놓고, 또 이것마저도 나는 이거보다는 소형 막대지 같은 것들을 하는 게 선호한다 하시면 기울지에 소형 막대지 이렇게 채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울지 앞에 연주지도 소형 막대지가 먼저 천병으로 나가 있다가 입질 오면 걔들이 먼저 움직이는 거죠. 그거 보고 챔질하는 거고, 뒤에 던질지 제로지는 멀리 캐스팅까지 할 수 있어서 던질지 개념으로 쓰는 거고, 이 연주지를 놓친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 제로치가 또 따라 내려갑니다. 이중으로. 그래서 입질 보기가 편하죠. 그래서 이 채비는 학꽁치 매니아 분들 또는 뱅에돔 매니아 분들에게 가장 널리 쓰이는 그러한 채비입니다. 자, 매장이나 쇼핑몰에는 작년부터 이게 쭉 돼 있어서 이제 지금 시즌 되니까 다시 작년에 찾던 분들이 이제 찾기 시작하네요. 그 이 채비 같은 경우는 자, 같은 채비입니다. 자, 같은 채비인데 학꽁치가 멀리 있습니다. 40m, 50m. 근데 초보분들은 거기까지 캐스팅 하기가 사실 조금 버겁죠. 근데 가능은 합니다. 멀리 뿌리면. 미끼가 크릴이 달려 있어서 웬만큼은 괜찮습니다. 등깨기 하고 멀리 캐스팅하면 되는데 밑밥을 거기까지 못 칩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채비를 쓰죠. 학꽁치 카고 채비가 여러 가지 채비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가장 조금 멀리 보내고 여기 한 번 담아서 캐스팅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할 수 있죠. 이 채비 자체, 얘가 없다 그러면 이 채비 자체만 가지고도 멀리 캐스팅 되는데 얘가 포함돼서 여기에 또 밑밥까지 들어가 있으면 엄청나게 비거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돌리면 분출되는 양들을 많이 할 수 있고, 자, 이렇게 하면 조금씩 나오게 할 수 있고, 이 활성도에 따라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열고 해야죠. 이렇게 열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나풀나풀 하면서 여기서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얘가 이렇게 눕죠. 누우면서 서서히 잠기면서 밑밥이 또 풀어져 나가면 또 서서히 떠오르다가, 예, 그러면서 밑밥이 분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한테 보내는 거죠. 예, 그런 채비로 해서 얘 보내냅니다. 물론 감성돔 카고찌에도 제가 이런 걸로 채비를 해놨는데, 감성돔 여기에 이제 큰 뽕돌이 있죠.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거리 밑밥이 힘들 경우, 그 다음에 귀찮을 경우 여기 한번 넣어놓으면 여러 번 캐스팅에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도에 따라서 여러 번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학꽁치는 뭐 크게 진짜 저 채비가 좋다 그건 없습니다. 그 지역에 가장 잘 어울리고 잘 맞는, 그 다음에 물때나 바람의 세기나 거기에 가장 편하게 잡을 수 있는 내가 편한 채비, 그게 제일 좋은 채비입니다. 여러 가지 유형을 만들어 놓은 거는 초보조사님들이 조금 더 편하게 선택을 해서 쓸 수 있게끔 폭을 좀 넓혀 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널리 쓰고 있는 겨울 되면 그 다음에 뱅에돔 낚시나 학꽁치 낚시 똑같습니다. 지금은 감성돔까지 할 수 있는 3비까지 나와서 이제 이게 3비인데 재미있게 공략할 수 있는 채비가 이제 이런 거죠. 물면 자, 뒤집어지는, 그리고 1초 이상 노란색이 유지되면 챔질하는, 자, 카멜레온치입니다. 이거는 전유동으로 깊은 수심까지도 내릴 수 있고 반유동으로 원하는 수심까지만 할 수도 있고요. 저는 학꽁치를 겨울에 할 때는 전유동으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뱅에돔도 마찬가지고 학꽁치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천천히 내려가고 거리에 따라서 또 수심에 따라서 CR급들을 골라 잡는 거는 그날 패턴에 따라서 바뀌죠. 자, 이제 오늘의 채비를 할 거를 설명을 좀 드리면, 자, 기울지입니다. 일반 구멍지도 됩니다. 꼭 기울지가 아니어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기울지가 조금은 유리하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자,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자, M과 L의 사이즈의 차이입니다. 얘가 5cm 정도고 얘가 6cm, 1cm 정도가 큽니다. 그 다음에 길이가 큰 만큼 몸도 조금 더 뚱뚱하죠. 자, 이것만 가지고도 나는 충분하다. 자, 이렇게 누워있다가 입질 오면 얘가 쓸 겁니다. 이 선은 이 5cm 정도면 나는 충분하다. 이것도 사실 크다. 뭐 그러신 분들은 M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나는 조금 더 길게, 이게 이제 1cm 차이니까 그 대신 1cm 커도 몸이 더 퉁퉁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인성은 확실히 좋죠. 확실히 좋습니다. 근데
너무 커서 필요 없으신 분들 이것도 충분하죠. 이것도 차고 넘칩니다. M과 L. 자, 그 사이즈 크기고요. 원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색상이 자기가 좋아하는 색상을 선택하면 됩니다. 초록색과 여기 보시면 노란색과 빨간색이 있으니까 그날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색상, 눈에 잘 들어오는 색상을 선택하시고 채비하시면 되는데, 채비는 간단합니다. 자, 기울지에 얘를 집어넣고 얘가 움직이지 않게끔 딱 고정만 시키면 됩니다. 원줄에. 그 다음에 도래에 목줄 달면 끝나는 거죠. 채비는 간단합니다. 근데 이런 원리도 모르는 초보분들이 계시니까 영상으로 이제 설명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자, 그 조합은, 본인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된다, 그 얘기죠. 자, 한 봉지를 사시면은,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3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3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거는 저번 시간에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자, 한쪽을 막고, 자, 이렇게 막고, 그러면 아주 단단하게 딱 고정이 됩니다. 자, 그 대신 이 바깥 뒤쪽을 노출을 시키면 원줄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 가운데로 통과할 수도 있겠고, 여기를 통과시켜서 원줄을 이렇게 막아버리면 원줄이 밖으로 빠져나오겠죠.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만은, 오늘의 채비는 이렇게 2개 다 막고 여기 앞에다가 찌멈춘 고무를 달아서 얘를 고정을 딱 이렇게 시킬 겁니다. 찌멈춘 고무를 위로 올리면 올라가겠죠. 수심이 더 깊어질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도래까지 내리면 목줄 수심만 가지고도 잡는 거고. 자, 원리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하실 거고, 채비하고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채비를 간단하지만 하겠습니다. 채비를 다 하고 설명드리는 것보다 채비하는 또 순서를 보시는 초보분들도 있어서 채비를 하면서 순서까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줄은 2호에서 2.5호, 뭐 1.75,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학꽁지 채비는. 그래서 2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2호. 기울지에 이렇게 넣고, 자, 넣습니다. 자, 원줄 넣고, 자, 그 다음에 얘가 흘러내오지 않게끔 뭔가는 막아야 됩니다. 찌멈춘 고무를 막아도 되고, 조수 고무를 막아도 됩니다만은, 조수 고무와 찌멈춘 고무를 잘 아직 구분을 못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자, 조수 고무. 찌를 흘러내오지 않게 하지만 얘가 또 나중에는 조류를 타고 내려갈 수 있는, 자, 그러한 걸로 된 게 조수 고무입니다. 이렇게 일자형 찌멈춘 고무, 말 그대로 흘러내림을 방지하는 역할만 합니다. 이렇게 확연히 틀립니다. 자, 조수 고무와 찌멈춘 고무, 물론 같이 부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그냥 조수 고무가 뭐 전체 통틀어서 부르기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그냥 찌멈춘 고무는 얘고 조수 고무는 이렇게 생겼다. 자, 그렇게만 초보분들은 이해하면 빠르겠습니다. 학꽁치는 얘가 표층을 뚫고 내려가면서까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흘러내지 않은 것만 잡아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조수 고무까지는 필요가 없죠. 얘로 그냥 채비하면 됩니다. 뼈쪽 안쪽이 찌쪽으로 가야 넓은 쪽이 마주 보겠죠. 이렇게. 얘는 이렇게 마주 보고, 뭐 이 정도는 다 하시니까요. 얘가 이렇게만 들어가면 되죠. 꼭 눌렀고, 홈의 라인이 항상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기울지에 찌멈춘 고무. 자, 흘러내리지 않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자, 여기에 이제 얘가 들어갈 겁니다. 얘가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막아줘야 되겠죠. 네. 막아주고 얘가 움직이지 못하게 뭔가를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고정시키는 게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채비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못 넣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그래서 항상 채비를 하실 때 순서를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아, 내 채비가 현재 들어가려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 그러면 여기에 뭔가는 민물 찌멈춘 고무라든지 작은 걸로 해서 뭔가를 메꾸기 위해서 얘가 고정시키려면 그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거 다 하나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를 미리 여기다 하나 넣어줘야죠. 그래야 얘를 고정시키고 아래 위로 하나씩 들어가야 됩니다. 자, 원줄을 조금 넣고 1cm 정도만 넣고요. 예, 초록색을 쭉 잡아 당기면 이렇게 원줄 쪽으로 가는 거죠. 쭉 보내고, 자, 보냈죠. 자, 그리고 이제 까만 게 들어가는 거죠. 방향을 잘 보셔야죠. 자, 요렇게 들어갑니다. 요렇게. 넓은 쪽이 찌는 쪽으로 가야죠. 요렇게. 넓은 쪽이 찌는 쪽으로. 이렇게. 얘가 딱 고정이 되는 거죠. 얘를 올리면 수심이 깊어진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얘를 넣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뼈 조간 부분이 이렇게 넣으면 되죠.
이렇게 쭉 타고 들어가서 자 이렇게 지그시. 자 그러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얘가. 자 왜 여기를 고정을 시키고 여기 밑에도 하나를 묶어야 되냐 그러면, 자 아무래도 얘가 입질 오면 이렇게 서야 되는 역할을 얘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얘를 처음부터 서게 하기 위해서는 뽕돌을 무겁게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꽁치나 뱅에돔 낚시에는 그게 잘 어울리지 않으니까, 자 누워 있다가, 자 이게 잘 보입니다. 채비가 누워 있다가 입질 오면 이렇게 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자,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고정을 시키려면 자, 똑같이 초록색으로 하죠. 초록색에 다시 1cm 정도를 걸고 쭉 하나 잡아 당기면 자, 들어갔습니다. 쭉 밀었어. 자 채비, 전체 채비는 이게 끝입니다. 구멍찌와 이 플루트의 간격, 자 이 간격이 어느 정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초보분들이 운영하기가 좋냐 그러면, 그러면 한 50cm가 될 겁니다. 40 몇이네요. 조금만 더 벌리면 이 정도. 화면에 겨우 잡히네. 딱 이 정도요. 이게 너무 멀게 느끼시면 본인이 줄이시면 됩니다. 본인이 편한 대로. 제일 좋은 것은 본인이 편한 대로 이 거리를 맞추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영상에는 이제 보기 힘드니까 조금 내리죠. 우와, 차. 자, 조금 내렸습니다. 구슬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구슬을 하나 넣어도 됩니다. 자, 조금 채비를 안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자, 구슬 같은 거를 하나 넣고 도래를 해도 이렇게 무방합니다. 자, 없어도 되고요. 원줄에 있는 채비라서 뭐 아무 상관 없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도래를 바로 연결하면 됩니다. 뭐 도래는 본인들이 편하신 대로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도래까지 다 연결하고, 자, 구슬도 깼습니다. 자, 처음에는, 얘 위치를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자, 목줄의 수심만 가지고 낚시하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전체적인 채비는 끝났습니다. 굉장히 쉽죠? 쉽고 사실은 간단합니다. 이 넣는 게 얘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아래 위로 이렇게 찌멈춘 고무를 넣었을 뿐이고요. 상당히 쉽습니다. 자, 고정을 시키는 이유는, 자, 이 플루트가 입질 오면 이렇게 씁니다. 팍! 그럴 거 아닙니까? 자, 고정이 됐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얘가. 자, 그런데 학꽁치가 물면, 학꽁치가 표층에서 째게 되면 얘가 썰매를 타듯이 쭉 갑니다. 막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게 눈에 보이죠? 보트 타고 가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확 갑니다. 그러면서 찌까지 막 끌고 가버리죠. 확 끌고 갑니다. 자, 그러면 이게 챔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5, 2m를 넘지 않을 건데, 자, 목줄의 길이로만 낚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학꽁치는 이렇게 떠 있다가 입질 오면 얘가 이렇게 빨딱 씁니다. 이때가 챔질 타이밍이죠. 그래서 시인성이나 운용이 굉장히 편합니다. 구멍찌는 던질지 역할, 입질은 플로트로, 그 다음에 입질의 형태는 어느 한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그러거나 아니면은 빨딱 쓰거나, 자, 그때 챔질 타이밍을 가져가면 됩니다. 목줄의 뽕돌을 웬만큼 다 물더라도 얘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저번 영상에 보여드렸듯이, 자, 얘가 밑에 수심에서 얘를 쓰게 하려면 최소 수중치가 2호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겨우 씁니다. 그렇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채비하시면 되고, 야, 그렇게 강해야 얘가 쓰는데 학꽁치 같은 애들이 물면 쓸까요? 물어봅니다. 손가락만한 작은 우리 치어들 있지 않습니까? 앞에 연안에서 놀고 있는 애, 그런 애들이 물기만 하더라도 얘는 바로 씁니다. 이렇게 학꽁치 낚시, 뱅에돔 낚시 이런 쪽에서 이 플루트가 주는 또 다른 재미를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일단 가볍고 채비하기 편하고, 자, 깨질 염려 없고 시인성 좋고요. 싸지 않습니까? 2,000원, 2,500원 밖에 안 하는데 한 봉지에 한 개도 아니고 3개씩 들어 있습니다. 약간 흐린 날은 이런 색깔 쓰십시오. 이거나 초록색. 그 다음에 날이 좀 화창하고 좋은 날은 이렇게 빨간색이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야에 잘 들어오는데 개인 차이가 있을 겁니다. 맑은 날에도 빨간색이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주구장창 이런 색깔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색상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이렇게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바꾸시면 되고요. 또 크기도 아까 얘기한 대로
자, M을 쓸 것인지 L을 쓸 것인지, 현재는 L입니다. M은 조금 더 작죠, 이거보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채비마저도 귀찮거나 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똑같이 이제 시즌이 되면 여기 이제 도료만 제가 하나 묶어 놓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는 바늘하고 라인 묶고 얘네들처럼 이렇게 채비를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학꽁치 채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한번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아, 요런 채비들을 이렇게 쓰고 있구나. 뭐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영상의 핵심적인 채비는 이겁니다. 쓰기 편하고 시인성 좋고 싸고 깨질 염려 없고, 뭐 초보분들이 마음 놓고 쓸 수 있습니다. 뭐 허챔질해서 벽에 때리더라도 깨질 염려도 없고, 막 깨져봐야 뭐 다른 색으로 바꾸면 되는 거고, 그래봐야 전체 한 봉지에 2,000원, 2,500원밖에 안 하니까.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채비는 제가 나중에 학꽁치 낚시를 수일내를 한번 가겠습니다. 터보 포인트로 가서 이 채비를 그대로 해서 얘가 입질이 왔을 때 탁 서거나 한쪽으로 확 끌려가거나 그랬을 때 입질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즐겨볼 수 있는, 자, 그런 학꽁치 낚시를 현장에 가서 하면서 다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분들은 매장에 오셔서 같이 조그마한 방파제 가서 학꽁치 낚시를 한번 즐겨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숙성 밑밥을 만들어서 같이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 핑크크릴도 있죠. 딱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학꽁치 낚시를 조금 재밌게 할 수 있는, 자, 이제 그런 시즌이 돼서 오늘은 채비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자, 핑크크릴과 숙성 밑밥 만드는 거는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으니까 나중에 영상에 뭐 곁들이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채비 좋아하시는 감성돔이나 어떤 그런 쪽으로 함께 하기로 하고요. 현장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